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며칠 전에 그 백악관 기자들 만찬에서 그 특통 암살 범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대대적으로 뉴스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잡히고 나니까 제가 오늘 이 뉴스를 사실은 며칠 후에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백악관의 그 동쪽 이스트 윙이라 그러죠. 그래서 동쪽 이스트 윙을 허물고 그 밑에 거기에 볼륨을 지으면서 지난번에 잠깐 이거 가지고 방송에서 언급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 시설을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짓고 있는데 그 엄청난 저 딥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얘기를 적당히 했는데 오늘 이러한 그 암살 시도 사건이 이제 발도 있으면서 오늘 할 뉴스를 그냥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관련으로 뉴스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단순한 건물 하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백악관에 새로 짓고 있는 이스트 윙, 이스트는 동쪽이란 소리고 윙은 건물이란 소리인데 거기에 이제 볼룸을 짓고 있죠. 연회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그냥 행사 공간 확장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프로젝트를 둘러싼 반응, 딥스의 반응과 워싱턴 DC의 그 늪에 있는 애들, 걔네들의 반응을 보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들이 지금 그 소송을 걸고 있죠. 그리고 왜 관료 조직들이 이거를 되도록 지연시키려고 공사를 지연시키려고 하고 언론까지 나서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죠. 비용은 그 기부자들이 완전히 기부를 해서 국민의 세금을 쓰지 않고 지금 짓는다고 특통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단순한 건물의 그 건립이 아니라 권력의 구조 그리고 권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부 장소에 의존하던 시스템을 끊고 그러니까 연애를 하려면 외부 장소를 썼었던 거예요. 뭐 주위 워싱턴 DC에 뭐 힐튼 호텔 볼룸을 빌려서 뭐 행사를 한다든지 이래 왔던 거예요. 그동안. 왜냐하면 그렇게 큰 장소가 백악관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짓고 나면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그런 행사를 치를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특통의 그 어떤 권한 아래 모든 것이 통제되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딥스는 아주 완전 이 발광이 났습니다. 발광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히 통제 가능한 내부 구조로 바꾸려는 시도 때문이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영향력 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돼서 저 딥스가 저렇게 야단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백악관 볼룸의 프로젝트가 왜 이렇게 큰 반발을 불러오는지 그 뒤에 숨겨진 흐름이 무엇인지를 좀 짚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디스클레이머는 라나 방송은 미국과 세계의 숨겨진 정보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리고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깊은 진실과 배경을 분석해서 전달하고 모든 내용은 엔터테인먼트용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지난번에 그 카카오뱅크에 자율구독료 보내주신 분 송후원님 조윤경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매우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라나방송이 계속 건재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올해 그 또 슈퍼땡스 제가 좀 부탁드렸더니 우리 애니 실베스터 그 제 방송에 아주 그 열성 팬이시죠. 저 슈퍼땡스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의자가 이제 뭐 잡혔죠. 그런데 이제 그게 뭐 거기에서 시큐리티가 있을 텐데 어떻게 총을 가지고 그 연회장 안으로까지 들어올 수 있었는지 그런 것이 의문점이 많죠. 그리고 그가 이제 기독교를 아주 증오하는 사람이에요. 그 잡힌 용의자가. 그리고 그 동성애자를 찬양하고 찬성하고 옹호하고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끼리끼리 아주 그 완전히 민주당 좌파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교사인데 또 올해의 교사 뭐 이것도 또 뽑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밑에서 공부하던 애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 그런 애들이 얼마나 영어로 인닥트리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그런 교사들이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세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이러한 지금 트통이 그 이스트 윙 연회장을 건설하는 것이 더더욱 이렇게 명백하게 필요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거에 대한 뭐 법적 그 소송에 들어오고 뭐 이런 자세한 내용을 좀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나온 소식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뉴스 같아서 마침 이 그 트통의 그 암살 그러한 관련으로 지난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기에 이것이 참 적절한 타이밍을 맞고 제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이스트윙을 짓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요새화된 연회장이에요. 연회장이 말이 연회장이지 그 지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요새화됐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완전히 군사적으로 말하면 요새 포트레스예요. 그래서 시스템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에 맞선 근본적인 전략적인 그 지금 건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볼룸은로 인해서 딥스가 패닉 상태에 들어갔어요. 아주 그냥 아까 제가 이제 발광을 친다 그랬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2025년 7월에 발표된 9만 제곱피트 이상의 이스트 윙 확장 프로젝트인데 건설은 작년 9월 달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뭐 허영을 부리고 뭐 트통이 뭐 돈 좀 써가지고 뭐 화려한 연회장을 만들자 이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부 권력의 중심을 전략적으로 구조적으로 운영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트통은 이것을 더 큰 국가 행사라든가 취임식 현재의 비좁은 시설로는 감당할 수 없는 보안의 여러 가지 집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는 국가안보 벙커와 강화된 인프라로 규정된 상당한 지하의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 얘기는 지난번에도 언급을 좀 한 것 같은데 오늘은 총괄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후에 나온 소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이런 소식을 좀 상세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워싱턴의 오래된 통제된 구조에서의 물리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뭐냐 저쪽 딥스 애들한테서 완전히 행사 치르고 할 때 쟤네들은 이제 한마디로 개입할 수 없는 그런 단절을 의미하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는 관료적이고 법적인 그리고 방해를 받아오고 언론도 합세해서 말도 못하게 이스트윙을 그 볼룸 건설하는데 지금 얘네들이 아주 굉장한 그 반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진짜 전략적인 목적을 말씀드리면 이 연회장은 트통이 취약한 외부 장소인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죠. 워싱턴에 이제 가장 큰 볼룸을 가진 호텔 하나가 이제 워싱턴 힐튼인데 그
거기가 이제 이번에 그 기자 만찬 사건의 그 장소죠. 그래서 그거 대신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그 뭐 시큐리티가 안전치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허점이 드러났죠. 그래서 그 보완된 백악관 부지 안에서 주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연회장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기존 네트워크에 묶여 있던 호텔과 외부 케이터링에 대한 의존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제 다 자체 내 백악관 자체 내에서 하는 거니까 모든 연회를 기획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 만찬을 할 때 뭐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외부 케이터링한테 하지 않는 거예요. 자체 내에서 모든 것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연회라든가 비공개 후원자 이벤트라든가 또 위기 상황에서의 계속해서 지속을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완결되고 확장 가능하며 방어 가능한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 요소는 오래된 DC 인프라를 우회하는 강화된 지휘와 통신과 그리고 정부의 계속적인 지속적인 능력을 제공하게 되고 그 인프라는 오래전부터 고착되었던 기관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침투돼 왔었죠. 그래서 그 백악관에서 행사가 외부에서 하게 되니까 그들이 이제 많은 개입을 하고 지들끼리 마음대로 한 거예요. 이제 이 자체 내에서 볼룸이 완성되고 나면 그들이 발들여 놓을 개입할 것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격렬한 반대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수십 년 동안 기존 권력의 중심이 행정부 기능을 감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방해하기 위해서 사용해온 핵심 물류의 그 어떤 그 병목을 끊어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방해자와 네트워크와 또 그 볼룸을 짓는데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국립역사보존신탁 이라는 그 기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주요한 소송을 파일했습니다. 주도해서 그들은 이제 트로통이 명확한 의회의 승인 없이 권한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스트윙을 왜 헐어버리고 네 마음대로 왜 거기다가 건물을 짓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룹은 상징적 권력 중심의 변화에 대해서 오랫동안 문지기 역할을 해온 워싱턴 기득권 보존 세력과 깊은 연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 중에 하나인 리차드 레온 판사가 있어요. 저지인데 그가 이 건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중단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그는 이제 조지 W 부시에 의해서 임명된 판사인데 정보 관련 사건들과 여러 가지 교차되는 판결 이력을 가지고 있는 리차드 레온 판사입니다. 그래서 그의 명령은 절차 위반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공사를 멈추게 했고, 그 와중에도 행정부는 특통 행정부죠. 국가안보 긴급성을 주장하면서 계속 공사를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뭐 엄청나게 그렇게 다투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회 지도부와 국가수도계획위원회 및 미술위원회에 속한 관료들도 승인 절차를 지연시키고 법적 도전을 부추기면서 계속해서 그 딥스 내부가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저항한 이유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또 언론도 합세해가지고 그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CNN 같은 매체들이 보존은 프리저베이션이에요. 그래서 왜 그 중요한 역사적인 보존 가치가 있는 이스트윙이다 뭐 이렇게 하고 지금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 쓸모가 없죠. 지금 너무 오래된 건물이고 뭐 거기서 뭐 모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트통이 그런 결정을 내렸고, 그러면서 또 비용 문제를 확대하면서 가짜 막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트통이 잘못하는 것처럼 가짜 뉴스를 전달하고 있죠. 그리고 보완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걸 한다는 얘기는 쏙 빼고 뉴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방해하던 패턴과 동일한데, 예를 들면 트럼프 일기 당시에 개 보수를 했어요. 여기저기 막 백악관이 엄청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수리를 했단 말이죠. 그런 개 보수할 때 또 업그레이드, 보안상의 업그레이드를 할 때도 굉장히 방해를 많이 했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도. 그 다음에 역사적인 맥락과 어떤 관련된 것을 좀 말씀드리면, 과거의 대통령들도 백악관을 확장하거나 수정을 했어요. 트루먼 대통령이 발코니를 만들고, 그 다음에 프랭클린 로즈벨트가 추가 시설을 만들고, 예를 들면 닉슨과 케네디 때의 내부를 개조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런 여러 대통령들이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한 거죠. 백악관 안을. 그러나 기능적인 행사 공간을 위해서 이 정도의 조직적인 법적으로 방해를 받은 경우는 이제까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딥스애들이. 그래서 이거는 볼룸이 뭐를 그러면 이렇게 그 법적 방해를 하는 정도까지 갔느냐. 이거는 볼룸은 이제 연회장인데 그냥 볼룸이라 그러면 연회장인 줄 아세요. 그래서 볼룸이 더 깊은 것을 위협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드러낸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싱턴에 장악된 숙박 및 보안 생태계에 대한 의존을 분산시키고, 힐튼 호텔 같은 그런 외부 장소는 오랫동안 다중적인 계약자와 노조 연결을 가진 취약한 그 장소죠. 그리고 기존 네트워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서 이제 노조 연결을 가진 취약 지점이 뭐냐면, 제가 이제 갑자기 무슨 일례를 하나 생각이 나면, 옛날에 어딥니까, 어떤 이름 힐튼 호텔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노조원들이거든요. 그러면 노조가 허락하지 않으면 스위치도 못 켜요. 전기를 이렇게 올리는데, 아무나 가서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올리는 거를, 불을 켜는 거를 그걸 못 해요, 일반 사람들은. 그 노조에 소속돼 있는 자가 와서 스위치를 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을 과거에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것도 포함된 작은 일례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조 연결이 아주 가진 그런 취약한 그런 게 이제 힐튼 호텔, 이를테면 그런 외부 장소를 쓸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국가 행사를 할 때 많은 노조들의 행포와 많은 제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도 지금 노조 때문에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계속 하자면, 그래서 흰모자와 군이 개입하는 군에 충성하는 정보 세력의 일부는 이 프로젝트를 핵심적인 정부 지속 Continuity of Government라고 그래요. COG, 정부 지속인데 그 정부 지속 인프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흰모자들은. 그래서 지하 벙커 얘기를 자세히 했죠, 지난번에. 그래서 지하 벙커 요소는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정부 지속 계획과 일치하고, 9.11 사건 이후로 트통 1기 동안 업그레이드 되었죠. 그래서 트통이 민간 자금과 아주 빠르게 밀어붙이는 가속화된 일정으로 기존 기관들이 무기화해 온 느린 예산 승인 과정을 완전히 우회해 버렸어요. 바이패스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돈을 받아서 그걸 짓는 게 원칙인데,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트통은 의회에서 그거를 예산을 따내려면 1년이고 2년이고 하세월이 걸리니, 그렇게 해서는 이게 본래의 목적대로 달성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 돈을 일반 기부자들한테 받아서 그거를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은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 승인 과정 자체를 우회해 버렸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일례를 비슷한 예를 들면 국경 그 장벽 자금 싸움이나 스케줄 F 개혁에서 보였던 관료 저항과 그 관료들에게 그 바이패스 관료 의식의 그 승인 과정을 우회하는 그러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러한 일례들이 특통 행정부에 꽤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딥스의 관료들과 그 반대 구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두려움이 그들이 이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딥스가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진짜 이 특통 행정부에 아무런 힘이 없이 우리가 구실을 못하고 저들에게 완전히 그냥 아무 제한을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상징적인 통제의 상실이 이루어진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걔들이 딥스 애들이. 그래서 국무부 일부 세력이나 법무부의 오래된 그 커리어 가버먼 어피셜이죠. 그러니까 오래된 법무부의 그 터줏대감들, 그 경력 관료라 그럴까요? 그 자들이나 정보기관의 오래된 잔존 세력들이 행정부 행사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었는데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워싱턴의 상징적인 지리와 연결된 특정 네트워크들은 그 이스트윙 그 볼룸 짓는 그 개편을 기존 구조를 흔드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쟤네들 딥스들이. 그래서 외부 행사 구조와 그 트통이 그 이거를 과시하려 그래. 트통이 또 저거를 또 막 지어가지고 자기가 뭐 빌더라 그러면서 과시하려고 그래 하면서 그러한 내레이티브, 그러한 서사를 만들었어요, 쟤들이. 그래갖고 언론이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이익을 얻던 후원 및 영향 네트워크가 여기서 완전히 배제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지금 며칠 전에 있었던 기자 만찬 보안 침해 같은 사건이 외부 장소의 취약성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 이해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 이 볼룸을 짓는 프로젝트는 그런 위험을 직접적으로 줄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절묘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쟤네들도 참 그 딥스들도 왜 그렇게 이러한 것이 이거를 이제 영어로 unintended consequence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범인을 잡고 보니까 또 민주당 이 엄청난 좌파 아이인데 얘가 아이도 아니죠 뭐 선생이라 그러니까. 근데 지금 자기가 지은 죄로 지금 이 아주 그 볼룸에 만드는 연회장 건축을 거의 정당화시키는 이러한 결과도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트통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맞섰던 동일한 구조와 다시 맞서고 있죠. 그래서 그 트통이 맞서고 있는 대상이 아까 말하는 경력직 관료들, 또 그 법적으로 그 사법부 공격 세력들, 아까 판사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언론이 막 부풀려 가지고 막 트통 비난하고 하는 거. 그리고 행정부 독립성을 위협으로 보는 후원자들 네트워크, 이런 자들과 지금 싸우고 있다. 근데 그게 트통 일기 때도 그들과 싸우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더 큰 리셋 구조와 연결되는데 기존의 DC 시스템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강화된 행정부 구조가 생겨나고 반대 세력의 히스테리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겉으로는 무슨 뭐 역사적인 건물을 허무니 뭐 그런 나라의 트레저가 뭐 없어지느니 하면서 뭐 그리고 또 비용을 두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물리적이고 상징적인 병목을 통해서 행정부 권력을 제한하고 감시하고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려고 싸우고 있는 거고, 이 연회장 건설은 실질적인 강화이자 구조적인 독립선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악관은 중립적인 행정부 거주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워싱턴 DC가 건설될 때부터 의도적으로 배치된 특정한 구조의 중심 에너지 노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워싱턴 DC가 그 조지 워싱턴의 일대 대통령의 명령으로 그 랑팡이라는 그 불란서 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건축가가 이제 완전히 수도로 쓰려고 계획된 도시가 워싱턴 DC죠. 근데 그거를 그들이 다 이제 프리메이슨들이었고, 그거를 도시를 건설할 때 그들의 그 에너지와 아이디어와 모든 거가 그 도시 계획 안에 다 그 안에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워싱턴 마니먼트라고 이렇게 쭉 그 탑이 올라가다가 끝에는 이렇게 삼각형이 얹어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오벨리스크예요. 그게 삼각형이. 근데 그거는 무엇을 상징한다라는 얘기를 과거에 제가 방송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아주 더러운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건설을 했는데, 제가 그 워싱턴 DC 건설에 대한 그 설계나 이런 거는 지금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과거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고, 여러분들이 더 알고 싶으면 요새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리서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워싱턴 DC가 건설될 때부터 의도적으로 배치된 특정한 구조의 그 중심 에너지 통로로 자리 잡고, 이것은 장식이 아닙니다. 그런 장식적인 상징이 아니라 수도 전역에 걸쳐서 특정한 흐름을 고정하고 전달하고 집중시키기 위해서 설계된 기능적인 구조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의식 구조를 말씀드리면 1792년 10월 13일 그 백악관 초석은 완전히 의식 속에서 의식을 치렀어요, 쟤들이. 그래서 그 초석을 이제 놓고 거기 위에 이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초석은 조지 워싱턴이 일대의 조지 워싱턴이 프리메이슨의 마스터 메이슨이라는 건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가 앞장섰고, 그들이 메이슨들이 쭉 이렇게 앞치마 입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그림 보신 일 있는가 모르는데, 이를테면 우리 구글의 Gmail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봉투같이 생겼죠, 여러분. 이렇게 봉투같이 메일 이렇게 우리가 보기엔 봉투같이 보이는데, 그게 이제 그게 똑같아요. 그 구글이 거기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앞치마같이 이렇게 두르고 그 메이슨들이 쭉 사진을 찍을 때 전부 그걸 앞치마같이 에이프런같이 두르고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입는 그 어떤 의식을 치를 때의 복장에 그 앞치마가 에이프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딱하니 그게 뭐 어떻게 생겼냐? 여러분이 인공지능한테 물어봐도 되겠지만, 딱하니 우리 구글에 그 메일에 이렇게 봉투같이 생긴 거, 그거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구글이 그거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앞치마를 입고 직각자 아시죠? 이렇게 수평기 수직 추를 사용해서 그들이 의식을 치르면서 백악관 초석을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곡물이라든가 포도주라든가 기름을 붓고, 이것이 풍요와 평화와 기쁨을 위한 전통적인 의식적인 헌물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프리메이슨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은 북동쪽 코너에 배치되었고, 그거는 전통적으로 빛과 시작을 의미하는 위치며, 트루먼 시절 공사 중 발견된 여러 돌에는
특정한 표시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의식 연출이 아니라 구조를 특정한 틀에 연결하는 행위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로 프랑스사 그 아키텍트 그 백악관뿐만이 아니죠. 그 워싱턴 DC 자체를 설계한 계획한 그 피에르 랑팡, 샤를 랑팡인 그 사람의 이름인데, 그 도시격자를 기하학적으로 정밀하게 설계했고 도로는 나침반처럼 방사형으로 퍼지고, 이 나침반이라는 게 얘네들이 메이슨들이 그 나침반과 직각자, 이게 걔네들이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삼각자. 그래서 그 도로는 나침반처럼 방사형으로 퍼지고 원형 구조는 특정한 형태로 만들어서 백악관, 국회의사당, 워싱턴 마뉴먼트가 서로 일자로 정렬되도록 배치한 거예요.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그 얘기 자세히 안 한다 그랬지만 조금 더 그냥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은 특정 도로들과 연결되어서 중심 구조를 형성하고 또한 더 큰 구조 속에 한 점 역할을 하며 주요 지점들 사이에서 연결된 에너지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워싱턴 마니먼트 높은 그 탑이 그게 그 탑이 굉장히 그런 어떤 에너지를 끌어모으는 그런 하나의 구조다, 그런 얘기도 과거에 했습니다. 그리고 별자리, 도시 전체는 특정한 별자리와 연결되도록 배치했는데 펜실베니아 에버뉴는 그 1600 펜실베니아 에버뉴가 그 백악관의 주소예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에버뉴는 특정 시기에 별들이 정렬되는 시야를 만들고, 이 배치는 도시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그 랑팡이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랑팡이 이제 그 워싱턴 DC 설계자. 그래서 워싱턴 기념탑과 국회의사당 돔은, 국회의사당이 이렇게 동그랗게 둥근 지붕이죠. 그걸 돔이라 그래요. 돔. 그래서 그 워싱턴 기념탑과 국회의사당 돔은 서로 연결된 구조를 형성하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합된 설계를 완성하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 도시 자체를 설계하는 데에 꼭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새로운 연회장 건설이 이렇게 강한 반발을 일으키느냐, 그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볼륨 확장은 지하 강화 시설과 함께 이 구조의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지네들이 그렇게 건설하고 해놨는데 거기에 어떤 하나의 균열을 일으키고, 한마디로 그들이 잘 그런 식으로 메이슨이 자기네 의식을 치르면서 그러한 기조 아래 그렇게 잘 건설해 그 설계하고 건설해온 워싱턴 DC에 근본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흔들거리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 난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소식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새로운 대형 구조를 추가하면서 기존의 흐름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토나는 거죠. 파토내는 거죠.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말 좋은 말 같아요. 파토낸 거예요. 트통이. 그래서 외부 장소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내부에서 통제 가능한 중심을 만드는 거고, 이 변화는 기존 구조에 의존해온 네트워크에게 위협이 되며, 그래서 강한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소송을 걸고 행정 그 돈 지연을 시키고, 판사가 나서서 공사 중단을 계속 명령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이 거기 따라와서 그냥 같이 합세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방해를 놓고 있는데, 그 아래는 이런 구조 변화에 대한 깊은 두려움과 저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방송에서 자주 말했지만, 딥스는 자기네들의 그런 의식, 치르는 의식, 영어로 리추얼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의식에 어떤 방해를 받거나 어떤 자기네들이 깊게 믿고 있던 것에 어떤 하나의 그런 차질이 온다거나 이러면 매우 두려움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딥스들은. 그래서 트통이 맞서고 있는 그 주요 세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
구조와 연결된 조직들인데 지금 이러한 연회장을 만드는 변화를 위협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 행사 장소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네트워크들은 접근을 잃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기존 구조를 유지하려는 단체들은 이제 변화를 싫어하고, 일부 정보마 보안 관련 세력도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는 걸 부담스럽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 뭐 칸트랙으로 일했던 보안 관련 세력들도 이제 한마디로 쫓겨나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변화가 싫은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의 어떤 권력 행사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백악관의 변경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조직적이고 강한 반발은 없었다. 그리고 단순한 개조가 아니라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군 밀리터리와 관련된 인력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한 인프라로 보고, 지하 시설은 위기 상황에서도 기능을 유지하기 구조로 근본적인 지하 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래서 외부 의존을 줄이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식으로 트통이 대통령을 이제 끝나고 다음 행정부가 들어와도 그러한 그 정부의 계속적인 정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그 지하의 벙커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이번에 어제 백악관 만찬 에서 총격 사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아주 하이에나들 같이 그 여러 가지 본색을 드러내면서 그거를 그래서 그 본색을 드러내면서 언론이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러한 총격 사건이 있었을 때에 그 모든 저쪽 딥스 관련 애들이 무리들이 아주 매우 기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도한다기보다는 트통이 약해 보이는 장면을 즐기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미 캐밀이라는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이지만, 근데 그 사람이 방송에서 뭐라냐면 멜라니아 여사가 곧 미망인이 될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조크를 했어요. 그것을 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얘네들 미국의 좌파 얘네들은 아주 심각합니다. 한국만큼 심각한데 그렇게 얘네들이 아예 상식이 아예 휴가 갔어요. 상식이 없어. 휴가를 보냈나 어쨌나. 그리고 트통이 집권했을 때는 예의를 운운하며 울던 그 사람이 지금은 혼란만 일어나도 너무너무 기뻐하는 지미 캐밀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미 캐밀인지 얼어 죽을 스티븐 콜비어 같은 애도 특유의 그 방식으로 이 사건을 실시간으로 실패하는 트통의 보안 연기라고 부르고, 볼룸 짓는 그 건설 프로젝트를 독재자의 리마들링 환상이라고 조롱을 하죠. 그리고 세스마이 MSNBC의 조일 리드 같은 흑인 여자 있어요. 머리 하나 없어 보이는 애인데 걔는 트럼프의 발언이 만든 극단주의의 결과다라고 포장을 하면서 가해자가 여러 가지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무시를 했습니다. 이 사람 다 레이첼 매도나 단 레몬들이 이렇게 그러한 아주 너무 고소해하는, 어제 그 총격 사건으로 해서 고소해하는 그런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는 다 드릴 필요가 없고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캔디스 오웬스는 사건 관련 인물을 빠르게 언급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또 강화하고, 터커 칼슨은 비교적 절제된 반응을 보였지만 이 사건을 여전히 내부 문제의 증거로 언급을 했고, 알렉스 존스는 이것을 시험용 사건이라 주장을 하고, 그
그로 인해서 태통 지지자 전체가 극단적으로 보이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벡 라스와미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 주변 일부 인물들은 내부 충성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보수 진영 인물들도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입지들을 조정하면서 아주 자신한테 적당히 유리한 말들을 하면서 논평을 했다는 거죠. 뭐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기자 만찬은 다른 고위 인사 행사보다 보안 수준이 낮았다라고 그런 포인트도 있었는데 이것은 세 가지를 의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대통령이 반응 속도와 대응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이 행사를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볼룸 연회장 건설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한 사례였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대통령의 반응은 매우 차분했고 예상된 상황처럼 보여요. 일부 상황에 대해서 실망한 모습도 보였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을 기록했고 앞으로 모든 위치를 다시 점검할 거며 그 여러 가지 이번 사건에서 그 외부에서 그런 큰 행사를 치르는 거에 취약성이 아주 당연히 아주 모든 사람에게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행사가 백악관 기자만찬 행사가 실제 상황에서 대응 능력을 확인하는 테스트였을 수도 있고 반응 속도, 접근 경로, 대응 방식 등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외부 장소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연결되어 있어서 통제하기가 어려우니 이번 사건은 내부 시설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고,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예상된 것처럼 보여서 이 과정에서 내부의 약한 부분도 드러났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을 내자면 그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구조 변화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고, 수집된 정보는 향후 보안 강화에 사용될 것이며 공공인식도 변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게 해주고 내부 점검도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이 모든 변화를 현실로 만드는 연회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번에 드리면서 오늘은 그 백악관 기자만찬과 맞물려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이스트윙 연회장 건설이 같이 맞물려서 갖는 의미를 오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셨을 것 같고 그러길 바라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과 흰모자와 무슨 딥스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 하나님과 악한 사탄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이미 영적으로 이긴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피리추얼 월페어, 늘 말하는 영적 전쟁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참 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트통 그 시도했던 그 총격 사건의 그 장본인 그 범인을 이제 잡았는데 그 우위를 다 이렇게 옷을 벗겨놨더라고요. 그 이제 뭐 그 자기를 뭐 자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우선은 그렇게 다 벗긴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사진을 보았을 때에 그 사람이 왜 해필이면 그렇게 반 기독교를 증오하는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이력 안에 그 X에 나온 걸 보면 그렇게 반 기독교주의, 기독교 증오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죠. 그럼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제 말씀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아나 방송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 그
멤버 광고 매번 하죠. 멤버 아직 안 하신 분들, 뭐 안 하신 분이 더 많죠. 멤버를 해서 라나방송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셔서 라나방송을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뭐 커피 한두 잔, 뭐 세 잔, 네 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라나방송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나였습니다.